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명현만 선수와 그 다음에 황인수 선수의 핸드랩 사건.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컨텐츠를 아마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종지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을 한번 또 정신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현만 선수가 그 회복을 하고 눈을 좀 깔아앉힌 다음에 치료가 좀 끝난 상태에서 입장 해명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예. 명현만 선수가 기억에 남는 입장은 이런 거예요. 핸드랩이 두텁든 어쨌든 펀치를 허용한 자기가 잘못이다 하고 자기는 완벽한 패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쿨하게 후배에게 패배를 인정하면서 뭔가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흔쾌히 이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이 메이웨더와 파키아오 UFC 같은 경우는 핸드랩만 이렇게 전담으로 해주는 컷맨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진 같은 걸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은 전용 이렇게 핸드랩을 해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UFC면 UFC, 뭐 복싱이면 복싱 쪽에 이렇게 고용된 전문가가 직접 해줍니다. 그러니까 둘 다 대부분이 동일해요. 동일해. 예, 동일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핸드랩을 해줘요. 그리고 복싱 룰 같은 경우는 메이웨더랑 파키아오 이렇게 경기했었을 때 서로 상대 코치가 핸드랩을 잘 하고 있나 감시하거나 이렇게 시청할 수 있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룰이 로드 FC도 이게 적용이 되면은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이렇게 동등한 경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드 FC 같은 경우는 컷맨이 뭐 따로 있지는 않고 되게 규정 자체가 관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관대한 단체나 무에타이나 이런 그 태국에 있는 무에타이 쪽은 이제 KO율이 좀 화끈한 경기들을 유도하고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봤었는데 이 핸드렉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대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드 UFC도 뭐 지금 황인수 선수가 뭐 다 치팅이라 하기도 뭐한 게 로드 FC 규정 자체가 이렇게 관대하다 보니 거기 안에서 황인수 선수는 뭐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핸드랩을 감은 것이고, 황인수 그 다음에 명현만 선수도 명현만 선수만의 핸드랩을 이제 감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로드 FC에서 규정한 어느 핸드랩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오바를 하고 아니면은 그 규정을 어기고 뭐 이물질을 넣었다거나 그 다음에 치팅을 했다라고 하면 황인수 선수가 잘못된 건데, 로드 FC 측에서 크게 제재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로드 FC 심판분도 이렇게 해명을 하는 그 정문홍 대표님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반창고를 우리는 주고 여기에서 뭐 안에 이렇게 딱딱한 어떤 삽입물이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는 이상 대부분 만져보고 푹신하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우린 사인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문홍 대표님도 이게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 나중에 이제 핸드랩 관련해서는 이제 세부적인 수뇌부들하고 로드 FC 수뇌부들하고 규정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안건까지 이렇게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명현만 선수도 그 핸드랩 가지고 내가 패한 거라고 이제 패한 당사자가 인정을 해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승패가 좀 더 깔끔해지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싶어요. 대신에 명현만 선수는 대신에 이제 은퇴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격투기 발전을 위해서 단체에 좀 더 이렇게 핸드렉 같은 규정이, 그러니까 동등한 규정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팁을 던지면서 이제 은퇴를 시사하는 멘트를 날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현만 선수가 조금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고 이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은 뭐 회복이 덜 됐겠죠. 안에 뭐 안면이 그렇게 부어오르고 뭐 안아골절 일어나고 했는데도 황인수 선수가 많이 피해를 보고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어그로가 계속 끌리다 보니까 명현만 선수가 대변에서 같이 싸웠던 이제 선배로서 혹은 또 상대였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좀 황인수 선수를 우둔해주고 하고, 또 이 경기 자체가 이미 경기가 벌어진 일이고 하고, 또 뭐 황인수 선수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치팅이라 말하기도 애매하다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또 여러 핸드랩에 관해서 그냥 한쪽으로 몰아가는, 중립이지 않고 몰아가는 컨텐츠 말고요, 뭐 복싱 선수였던 사람이 핸드랩을 뭐 감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영상 뭐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치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부분이 아니라 과반수가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명현만 선수 세컨을 봐주셨던 유튜브나 그 다음에 또 격투기 쪽에 되게 유명하신 위 감독님도 패배를 인정한다, 자기도. 그리고 이런 약간 마녀사냥몰이 같은 거를 중단해야 된다, 황인수 선수의 완벽한 승이다라고 이렇게 또 인정을 해주고 치켜세우기까지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최선을 다한 것이지 않나. 저 이런 발언이 되게 조심할 수도 있는데,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또 명현만 선수 분께서 이렇게 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면은 나중에 뭐 이런 규정이 안 만들어졌다면은 상대도 이제 핸드랩을 뭐 두텁게 하면 되는 거고, 규정이 만들었다 싶으면, 이제 만들어진 거면은 나중에 이제 또 핸드랩을 이제 철저하게 양쪽에서 이제 똑같은 이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경기를 치르면은 되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현만 선수의 황인수 선수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로드 FC 측에 관대했던 핸드랩 규정의 어떤 룰이 우리들을 이제 예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명현만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한다는 거에, 진짜 제가 요 근래에 막 되게 넘사라고 생각했던 입식 타격기하고 또 이제 아시아 피지컬로서는 되게 넘사잖아요. 190에 120kg로 가냐 나가는 피지컬로서 입식에서 아시아 최강이라고 불렸던 명현만 선수도 이제 지는 해가 돼버렸고, 은퇴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한다, 격투기를 접했던 예전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2000년도, 2001년도 때, 앤디욱하고 미르코 크로캅 시절 때 제가 K1을 그때 접하게 됐었거든요. 예, 그때는 실제로 방송에서 해줬었어요. 예. 근데 그게 재밌는 격투기인지 사람들이 다 몰랐죠. 근데 저는 그때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고 또 앤디욱이라는 격투기 선수와 크로캅이라는 격투기 선수, 그리고 뭐 어네스트 호스트, 피터 하츠라는 개개인 캐릭터마다 스토리텔링과 서사들이 있었어요. 앤디욱이라는 사람은 백혈병에 걸렸었는데 그거를 이겨내고 또 현역으로 복귀해서 뭐 챔피언을 한다든지 하고, 또 뭐 상성들이 있어요. 앤디욱은 예를 들어서 크로캅을 이기는데, 하고 앤디욱은 또 어네스트 호스트한테 져요. 하고 또 뭐 크로캅은 또 누구한테 센데, 또 뭐지, 뭐 누구는 또 뭐 크로캅한테 져요 하면서 다 상성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샘 크래코도 있었었고, 그때 뭐 레이세포, 마크 헌트는 이제 후세대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지? 알렉세이 이그나쇼프, 걔는 이제 옛날 프라이드 시대고 하면서, 그때 뭐 오네스트 호스트, 그 다음에 옛날에 또 크로캅 이름이 미르코 타이거즈였습니다. 미르코 크로캅은 이제 크로캅이 격투기 선수를 하면서 경찰 특공대를 스와트를 이제 병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크로캅이라는 게 본인 이름이 아니에요. 닉네임일 겁니다. 그래서 전에의 닉네임은 미르코 타이거즈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시절 2001년도 K1이 붐불었을 때가 2003, 2004년도 이때쯤이었잖아요. 2004년도가 피크였잖아요. 최홍만 선수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근데 저는 그 전 시대부터 이제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프라이드 보게 됐고, 프라이드 보다 이제 UFC 보게 됐고, UFC 옛날에 뭐 청리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청리델이랑 옛날에 막 탱크에보 시절 때부터 저는 실제로 봤었거든요. 탱크에보 때 막 무제한 시절 때, 옛날에 UFC는 그 뭐냐, 지금 글러브 안 끼웠고 맨손으로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마랑 이렇게 손목이 잘 나가니까 이렇게 클린치하거나 뭐 마운트나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단타 타격을 이루어낼 때는 손바닥을 많이 이용하는 어떤 격투기 이런 룰도 있었었고, 굉장히 그 당시에 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시대를 보면서 미르코 크로캅도 전 영원할 줄 알았어요. 막 효도르하고 대적하고, 효도르가 뭐 지구 넘버원이면은 넘버2는 막 크로캅이다, 그런 시절이 또 한때가 있었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럴 때요. 근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크로캅도 UFC 갔다가 뭐 이렇게 지는 해가 되듯이, 명현만 선수도 우리 기억에는 진짜 뭐 한 달 전만 해도 되게 진짜 적수가 없을 거라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했었잖아요. 또 그 풍채에서 나온 아우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황인수 선수라는 이제 젊은 이제 영건즈를 만나가지고 또 떠오르는 해한테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져버리면서 은퇴를 암시하는 이런 현실들이, 이제 저도 되게 나이를 많이 먹는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이러면서 같이 격투기 선수와 팬인 저도 같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뭔가 살짝 아쉬움, 뭔가의 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뭐 옛날에 조르즈 생피에르가 그 웰터급을 굉장히 장기 집권하다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하면서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명현만 선수의 어떤 핸드랩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막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중립기호를 받고, 처음에는 황인수 선수가 아무리 명현만 선수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치팅을 썼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또 컨텐츠를 올리고 또 이제 당사자들이 입장 표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도 정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멋진 승부였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텐츠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